세계지리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15번과 16번 학습지 뒷부분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과 16번 학습지를 꺼내주시고요. 요 마지막 페이지에 문제를 아직 풀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잠깐 정지를 하고 문제를 먼저 풀어주세요. 자, 잠깐 짚고 넘어갈게. 선생님이 이 온순아시아 경제연합체 요 연합체를 아세안이라고 했었고요. 아세안. 요 연합체를 선생님이 어떤 반에서 아세안이라고 또 얘기한 것 같아요. 얘는 APEC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연합체.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을 다 포함을 하고요. 아세안 국가들을 다 포함을 하고 거기에 호주, 뉴질랜드, 한중일, 그리고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을 포함하는 더 큰 연합체입니다. 아세안 태평양 경제연합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 자료는 일본의 공업지역에 대한 것이다. 가다 공업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3대 공업지역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가는 어디일까요? 한신 공업지역이죠. 나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지도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도에 표시했던 대로. 나는 어디일까요? 도요타시가 포함된 주쿄 공업지역이고요. 다는 뭘까요? 게이힌 공업지역입니다. 자, 공업지역별 생산액 비중 변화인데요. 가장 많이 차지했다가 현재로서는 점점 급속하게 줄고 있는 곳은 개인 공업지역이죠. 다에 해당하겠습니다. 개인 공업지역은 이제 일본의 수도인 도쿄가 포함된 지역으로 옛날에는 이제 번성했다가 점점 공장과 사람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집적 불이익이 나타나는 곳이죠. 자, 점점 이제 생산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주쿄 공업지역이죠. 여기는 도요타시를 비롯해서 자동차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점점 생산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고요. 한신공업지역은 이제 과거에는 2등의 공업지역이었으나 지금은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2등을 차지하고 있네요. 한신입니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생산이 비중이 높은 곳은 가가 아니라 나겠죠. 주쿄. 일본 정부는 내륙 지역에서 이메 지역으로 첨단 산업 생산의 공장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요렇게가 아니라 요렇게 가고 있죠. 과거에는 이메 지역, 태평양 연안에서 많이 산업이 발달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수출과 수입이 편하니까. 일본은 섬나라기 때문에 배를 통해서만 수출입이 가능하죠. 비행기는 너무 무겁고. 그렇지만 이제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볍지만 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해서 운반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동차 같은 데 잘 실어 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너무 많이 발달해버린 해안 지역보다는 내륙, 쾌적한 곳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 집적 불이익이 심화되고 있으며 생산액 비중은 B이다. 나가 아니라 다가 해당되겠죠. 개인 공업지역. 그 다음에 생산액 비중에 있어서는 개인이 첫 번째고요. 다는 석탄산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생산액 비중은 A이다. 석탄산지를 중심으로 발달한 곳은 여기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타 큐슈죠. 과거에는 군수산업을 하다가 자 생산액 비중은 A가 아니죠. 나는 원료 수입과 함께 제품 수출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 해안가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1번, 4번 보기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5번 자체만 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선생님하고 같이 했었으니까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알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문제라고 했죠. 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자동차 제조업이고요. 자동차 제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 다음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한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선박 제조업에 있어서는 1위를 차지하는 국가가 여전히 중국. 하지만 한국이 매섭게 따라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 해당하는 나라 일본입니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섬유선박 자동차 제조업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어렵지는 않았죠. 요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니까. 자, 3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가 국가의 주요 수출 품목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를 줬어요. 일본, 중국. 자, 가를 한번 볼까요? 가에는 기계류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도 여전히 기계류긴 하지만 특이하게 자동차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다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천연가스가 있네요. 그리고 팜유가 있네요. 야자수에서 기름을 짜내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천연가스 팜유는 인도네시아의 특징이었죠.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어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 이 문제에서도 봤듯이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중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한 나라의 산업에서 보면은 중국은 워낙 많은 다양한 물건들을 수출해서 팔기 때문에 자동차가 비율이 높진 않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은 적지만 이제 일본의 자동차가 고가이기도 하고 일본 내 산업에서 보면 자동차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정밀기계 이런 것들의 비중도 높게 나타나죠. 철강 이런 것도. 그래서 나가 일본, 가가 중국이 되겠네요. 가는 나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을 것이고요. 일본이 훨씬 이제 경제적으로 중국보다는 1인당 국민소득이 높겠죠. 가는 다보다 1차 상품의 수출 비중이 높을 것이다. 반대가 돼야겠죠. 인도네시아는 거의 천연가스, 팜유 같은 가공되지 않은 1차 상품을 수출하고요. 중국은 기계 같은 2차 생산 상품을 판매하죠. 공업 제품들. 나는 가보다 서비스업 종사자 수 비중이 높을 것이다. 일본이 중국보다 산업이 고도화되어 있으니까 3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겠죠. 이제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1차에서 2차에서 3차 산업 비중이 늘어나잖아요. 나는 다보다 노동집약적 산업 비중이 높을 것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이제 여기서 치면 2차 중에서도 초기 2차예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하다가 기술이 필요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게 되죠. 노동집약적 산업 비중이 높은 건 가겠죠. 가. 그리고 굳이 나랑 다를 비교하자면 다가 해당이 되겠죠. 다는 나보다 첨단산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건 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말을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뒤를 뭐가 뭐보다 높다 이걸 잘 살피라는 거예요. 다음 요거는 이제 몬순아시아의 하천을 파악하기 위한 거였죠. 가는 싱기스콕 산지에서 발원해서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이잖아요. 히말라야 산맥.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를 지난다. 하류에서 건조 지역을 통과하는 외래 하천이다. 그러니까 원래 건조기후 지역에는 하천이 잘 발달하지 않는 게 맞는데 히말라야 지역 만년설이 녹아서 건조 지역과는 다른 기후가 나타나죠. 다른 기후 지역에서부터 발원해서 내려오는 하천이기 때문에 외래하천이라고 부르죠. A에 해당하고요. 인더스강이죠. 그 다음에 나는 6개 나라를 통과하는 국제하천 하는 순간 메콩강, B를 파악하면 됩니다. 인접국가 간의 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콩강 삼각주, 여기가 메콩강이 바다와 만나는 메콩강 삼각주인데요. 넓고 비옥한 토양이 펼쳐져 있어서 논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그렇다면 C는 뭘까요? 황하강이에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 디귿에 들어갈 내용 한번 여러분 같이 찾아볼게요. A, B 지역은 A 지역이 여기고요. B 지역이 여기네요. A 지역, B 지역이네요. 자, 우리 A 지역 기후상으로 우리 기후 그래프상 어떤 기후가 나타날까요? 인도와 이제 저기 인도 차이나 반도 사이 여기 대표적인 AM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죠. AM 기후는 우기에 엄청나게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는 지역이잖아요. 자, 그러면 가월과 나월 중에서 어떤 계절이 여름인지를 찾는 거예요. 선생님이 임의로 1월과 7월 중에서 고르게 해볼게요. 1월은 이제 이쪽 몬순아시아 쪽이 북반구잖아요. 건기에 해당하겠죠. 겨울이겠고요. 7월은 우기이자 여름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이 시기가 우기가 되겠죠. 7월. 육지 쪽에서 바람이 불어나가는 시기가 1월이 되겠고요. 적도 수렴대의 위치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적도 수렴대가 북위도에 올라와 있으니까 북위도 여름.
적도 수렴대가 남쪽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남위도 여름이 되겠죠. AB 지역은 1월보다 7월의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나겠죠. A 지역은 B 지역보다 연 강수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AB 지역은 가월이 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스텝 부분이 아니고 양쯔강이죠. 엄청나게 긴 강. 길다. 여러분, 그 다음 학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이름을 잘못 달았는데요. 요 오세아니아와 몬순아시아의 지역 갈등 나와 있는 학습지는 15번이 아니라 16번입니다. 고쳐주세요. 자, 이 부분 본 반도 있고 못 본 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쿠릴 열도는 어느 나라의 갈등이냐면 러시아와 일본이 갈등하고 있는 곳이고 지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은 러시아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영토였지만 2차 세계대전 일본이 이제 패전하면서 러시아가 지배를 하기 시작했고요.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본이고 여기는 러시아니까 굉장히 일본으로서는 안타깝겠죠. 자기네랑 가까운데.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쿠릴 열도라고 부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을 붙여서 지시마 열도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 센카쿠 열도인데요. 동중국해, 중국의 동쪽에 있는 동중국해 여기 그래서 동중국해 5개의 무인도 및 암초를 의미하고요. 지금 현재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 영토로 편입이 되었고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석유와 배타적 경제수역 이 주변에 이 암초를 차지하면 이 주변의 바다까지 자기네 것이 되니까 그래서 갈등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과 일본과 타이완이 갈등을 하고 있고요. 대만,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난사군도죠. 굉장히 많은 나라가 엮여있는 분쟁 지역이에요. 그래서 6나라의 영유권 분쟁인데 지금 현재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한번 볼게요. 일단 베트남이 있겠고요. 베트남, 그 다음에 여기랑 연관이 있는 필리핀, 그 다음에 여기 브루나이 있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레이시아. 이렇게 6개인가요? 선생님 인도네시아를 잘못 썼네요. 여기 대만이 있죠. 대만.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나라의 영역 그다음에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사군도도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시사군도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나라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냐면 중국이 현재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고요. 이 섬이 중국의 하이난 섬이에요. 하이난 섬 앞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프랑스령의 인도차이나였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을 프랑스가 지배했을 때는 프랑스가 점유를 하고 있다가 이제 베트남이 독립하면서 베트남령이 됐다가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면서 중국이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된 거예요. 중국하고 베트남이 갈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베트남 쪽에서는 호황사 군도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는 파라셀 군도라고 부르고 중국에선 시사 군도라고 부르겠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보고 요걸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지도 이거 5번 먼저 볼게요. 지도의 가다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특징을 그림의 AD에서 고른 것은 자, 가 지역은 어느 지역일까요?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 국경에 있는 이름이 뭘까요? 막 군인들이 깃발을 들고 서로 막 경쟁적으로 행사를 하는 곳이죠. 카슈미르 지역이고요. 나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지역, 티베트 쪽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티베트족의 분리 독립운동 시장자치구죠.
그다음 필리핀 남부 만다나오 섬의 갈등이죠. 여기는 이제 필리핀은 대부분 크리스트교인데 만다나오 섬에는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죠. 자, 분쟁이 이슬람교와 관련 있습니까? 예.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분쟁에 해당하는 곳은 카슈미르겠죠. 이슬람교와 관련이 있지만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분쟁이 아닌 곳은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의 갈등인 곳은 만다나오 다고요. 자, 이슬람교와 관련이 없고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인 건 시짱 자치구겠죠. 보겠습니다. A 지역 분쟁은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갈등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 쿠릴 열도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중국하고 여기가 대만이죠. 그래서 중국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고 대만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죠. 그 다음에 C는 여기 중국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시사군도죠. 중국이 현재 시료 지배를 하고 있고 베트남하고 갈등을 맺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좀 복잡하죠. 스프레틀리 군도고요. 엮인 나라가 많아요. 이제 중국, 그다음에 옆에 베트남, 그다음에 밑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브루나이, 그다음에 필리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국가죠. 자, A는 러시아가 시료 지배를 하고 있다. 맞죠? B의 분쟁은 종교적 차이가 아니라 이제 이 섬을 암초를 차지해서 그 주변에 바다를 먹고 싶어하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요인이 되겠죠. D는 A보다 분쟁 당사국의 수가 많죠. 중국은 B, C, D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다라. 요거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그 몬순아시아 지역의 경제연합체에 먼저 아세안을 얘기했고요.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합체고 그다음에 태평양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미국, 멕시코, 칠레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게 APEC이었죠. 네, 새로운 이제 경제연합체가 요새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이제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자유무역 협정에 해당을 한데요. APEC보다는 포함된 나라가 적죠. 미국이나 멕시코 이쪽이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아세안보다는 좀 포함 국가가 많네요. 국가 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될 것이다. 요거는 해당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FTA를 맺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몬순아시아, 이 지역과 오세아니아가 이 RCEP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관세도 낮춰주고 수출입이 쉬워지니까 증가할 것이고 현재 유럽연합과 경제통합 정도가 비슷할까요? 유럽연합은 돈도 똑같은 화폐를 써요. 유로화를 쓰고 서로 환율이라는 게 없죠. 그냥 같은 돈을 쓰니까. 그리고 여권 없이도 서로 나라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 나라들이 그렇진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나라들을 다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권 없이.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가입한 회원국 모두가 포함됩니다. 여기 확인해 보면 되겠죠. 정답은 니은 리을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학습한 반도 있고 못 본 반도 있는데요. 복습 겸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카슈미르 지역에서 일어나는 매일의 이벤트나 이런 보고 싶은 영상들 선생님이 못 보여준 것들이 있어요. 링크로 걸어둘 테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